안녕하세요. 월프렌즈 13기 진주영입니다. 티홀리데이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 많으셔서 여기 모이셨을 텐데요. 사실 제가 CT 안에만 있던 사람이어서 경험이 다른 분들보다 적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제 경험이 여러분의 워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제가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것들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궁금해하실까 고민하다가 제가 다시 돌아가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들어보시고 가셔서 더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는 집 부분입니다. 멜버른에 처음 도착해서 백패커스에서 일주일 정도 머무르면서 집을 직접 찾아다녔고, 그때 사용한 사이트는 검트리는 어떻게 쓰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플랫메이트만 사용했고, 유료 결제 없이 50개 이상의 메시지를 보내서 10개 정도 답장이 왔던 것 같아요. 그 메시지를 보낼 때는 항상 10줄 이상으로 아주 정성을 들여서 보냈습니다. 제가 머문 집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집은 혼성 외국인 쉐어하우스였는데 투베드 원바스 구조에 두 명이서 살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거실에서 지내겠다고 들어오면서 불편함을 느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집은 한인 커뮤니티에서 찾은 한국인 쉐어고 마스터룸을 주 600불로 조금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컨디션이 좋고 그 당시에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집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해외에서 한국인 믿지 말라는 말을 조금 느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집은 테이크오버로 인수받은 집인데 좋은 위치에서 친구랑 저만 단둘이 이용할 수 있어서 바로 계약을 했고 너무 좋아서 만약에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처음부터 테이크오버나 렌트 쪽으로 알아볼 것 같습니다. 월 비자는 렌트가 어렵다는 말이 많은데 제 주변에 시도한 친구들은 전부 성공을 했고 도전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첫 번째 집은 사우스뱅크에 있었는데 밑에 보시면은 시티와 거리가 조금 있어서 일 마치고 늦으면은 트램이 없어서 택시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조금 더 싸서 사우스뱅크를 선택한 거였는데 택시비까지 하니까 사실 뭐 거기서 거기나 비슷한 것 같아서 걷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조금 더 주고 시티 가운데 집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짐인데요.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너무 신뢰하지 말아주시고요. 추천템으로는 유명한 샤오미 멀티탭이랑 저는 한 구짜리 변원 어댑터를 안 들고 갔는데 정말 불편해서 맨날 멀티탭 뽑아서 카페 가고 해서 그걸 정말 추천드리고 공기계, 여행용 세면도구는 처음 백패커스에서 머물 때 샴푸랑 린스 큰 거 가지고 다니기 힘드니까 챙기는 걸 추천드려요. 렌즈도 구하기 힘들고 예쁜 옷은 챙겨가지 말라는 글이 많았는데 저는 호주 옷이 제 스타일이 아니고 생각보다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놀러 갈 때 입을 예쁜 옷 몇 개 정도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엽떡을 좋아하는데 호주에 엽떡이 없어서 엽떡 밀키트 파는 거 조금 들고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추천템은 수건이랑 양말이 있는데요. 질이 안 좋다고 들고 가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호주 양말이랑 수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고 괜히 짐이 많아지는 것보다 가서 사서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나머지 것들도 다 현지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챙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탁용 캐리어 1개, 기내용 캐리어 1개, 백팩까지 40kg가 넘는 짐을 들고 갔는데 정말 버리고 싶었고 한국에서 택배로 받는 게 훨씬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올 때도 택배로 다시 보내고 저는 가볍게 몸만 돌아오면 되니까 너무 짐 싸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을 영어 공부인데요. 영어는 정말 잘할수록 좋은 것 같고 워홀 중에 영어는 단지 의사소통의 수단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친구들과 좀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기본적인 영어 실력 이상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원래 영어를 잘하던 친구들이 실력에 비례해서 영어가 더 많이 는다고 느꼈기 때문에 다시 간다면 더 철저하게 영어 공부를 하고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영어 공부는 어떻게 했냐 하실 텐데, 그것도 저만의 영어 공부 방법인데, 저는 공부를 정말 싫어해서 뭘 준비하면서도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고, 가서도 따로 공부하기가 너무 싫어서 대신에 장바구니식 학습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모르겠는 문장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휴대폰에 기록을 하고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고 다음에 적는 영어 일기에 조금 적어보고 다음에 또 비슷한 말이 있으면 써먹어 보기도 했습니다. 한국어로 얘기하면서도 내가 방금 한 말을 영어로 하면 뭐지? 라는 생각이 들면은 바로 찾아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공부가 아닌데도 하루에 몇 문장씩 느는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고민 많이 하시는 부분, 어학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어학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간다면 어학원을 짧게 다니고 싶습니다. 어학원이 영어 실력 향상에는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실력의 친구들끼리 모여있다 보니 맨날 쓰던 영어만 쓰게 돼서 실력에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외국인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저는 어학원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 친구들 사귀는데 굉장히 어려웠고 주변에도 외국인 친구들 많은 친구들한테 어디서 친구 사귀었어? 하면 전부 어학원에서 사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간다면 어학원을 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궁금해하시는 거는 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호주에 가면은 농장, 공장, 오지잡, 한인잡 이렇게 많은 선택지가 있는데요. 저는 시티 내에서 한인잡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영어 실력 향상이나 돈이 목적이 아니어서 쉽게 구할 수 있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한인잡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일한 곳은 네 군데인데요. 아까 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첫 직장을 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캐시로 일을 했습니다. 최저임금이 22불 정도였는데 25불을 준다고 해서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주말페이, 공휴일페이 등등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캐주얼식으로 안 바쁘면 집에 보내고 당일에 출근하지 말라 하기도 했는데 캐주얼 최저가 제 기억으로 28불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 최저도 안 주고 캐주얼 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난으로 두 번째 직장은 헬스장 리셉션 일을 했습니다. 여기는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18불이었고 이곳에서 또 한 번 한국인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직장은 왜 또 한인잡을 했냐? 급하게 일을 구하느라 또 한인잡을 선택을 했지만 세 번째 직장에선 정말 좋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너무 좋으셔서 한국인의 정을 거기서 느낄 수 있었고 기댈 곳 없는 타지에서 한인잡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장점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직장은 텍스 28불로 캐주얼 일이었는데요. 홀 직원이 모두 외국인이어서 마지막으로 외국인이랑 한번 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 선택을 하였고 비자가 많이 남았으면 계속 일을 하고 싶을 정도로 색다른 경험이었고 그래서 다시 가게 된다면 처음부터 오지잡을 영어가 목적이 아니더라도 오지잡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준비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인생이 완벽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힘들면 모은 돈으로 여행하고 돌아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걱정 마시고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